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원래 영상을 따로 만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고자 해서 좀 간단히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언큐 주가가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장후에도 2% 넘게 상승을 하면서 10불 초반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일단 큰 이유로는 어제 파월 의장 발언에서 이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걸 봤고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이제 노동시장 지표들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인플레이션 잡히겠구나. 그리고 금리 인하 그대로 가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장 자체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소형주들은 자금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 줘야 이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적게 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한테 특히 이 금리가 더 민감한 이슈로 작용을 하는데 어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중소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3대 양자 소형주인 디웨이브, 리게티, 아이온큐 모두 6%, 13%, 17%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디웨이브나 리게티는 시총이 아이온큐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가볍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이온큐가 또 많이 오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온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제 인베스터 릴레이션 IR 쪽에 가보면 여러 가지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부자 지분에 대한 변동이 있었다. 그래서 총 5개 공시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처음 4개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RSU라고 해가지고 이런 임원급들이 처음에 입사를 할 때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근무하면 회사에서 주식을 몇 개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계약을 이행하면은 주식을 무료로 받는 건데 리마 알라마딘 이분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오신 최고 매출 담당자이죠. 이분이 한 7만 8천 주 정도를 RSU로 부여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토마스 크레이머 CFO가 한 10만 4천 주 정도를 RSU로 받았고요. 다음은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 8,373주를 RSU로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터 제프맨 CEO가 4만 1,000주 정도를 RSU로 부여를 받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지막 거입니다. 이제 해리 유라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해리 유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체어맨 회장이라는 거죠. DMI 그룹에. DMI 그룹이 어디냐? 아이온큐가 상장을 할 때 직접 IPO를 해서 증시에 상장이 된 게 아니고요. 이 DMI라는 그룹의 스펙주라고 하죠. 이제 인수합병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와 이 아이온큐의 사람들이 합쳐져서 이제 아이온큐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스펙주, 벤처 캐피탈 쪽인 거죠, 이 사람도. 그래서 이분이 DMI 그룹의 회장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특정 뉴스로 인해서 아이온큐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400만 주 정도를 이제 워런트라고 그러죠. 이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를 하는데 이거를 주식으로 변환을 해서 21년 12월에 20불 이상의 전량 매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내부자 매도가 나와서 많은 주주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분이 또 구원투수로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9불 28센트 평균가에 11만 5천 주를 매수를 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쉽게 판매할 수 없는 신탁 구조로 해서 즉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죠. 그래서 11만 5천 주를 9.28불에 샀다. 이게 얼마인지 환산을 해보면 원화로 약 14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엄청 큰 돈이라고 보기는 사실 쉽지 않지만 피터 린치 월가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 아시죠? 이분이 내부자 매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어떤 회사 내부자가 직접 자기 돈으로 자사 주식을 매수한다면 이보다 확실한 성공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내부자 매수는 사실 이분의 격언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겠구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반면에 내부자 매도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나오면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피터 린치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죠. 자, 피터 린치는 내부자가 주식을 판다고 해서 덩달아 매도하는 것은 유보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부자가 판다고 꼭 그게 나쁜 사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자녀 교육비 마련, 부동산 매수 자금 마련, 대출 상환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내부자가 판다고 이 회사 전망이 어둡다. 주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나온 이 해리유 회장이 예전에는 400만 주라는 엄청난 수량을 매도했지만 지금
다시 사는 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20불이 넘어서 아마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워렌트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판 것 같은데, 지금 9불 초반에 11만 5천 주를 사서 신탁으로 묶어버렸다는 거는 제 추측으로는 지금 가격이 싸구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사인으로 상당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를 보면은 김정상 CTO 사임 얘기가 28일 장후에 나왔고 29일부터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29일은 마이너스 8%, 다음날은 3% 회복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하면서 한 23% 정도 하락을 했다가 이제 금일 6% 정도, 그리고 장후에 한 2% 정도 오르면서 한 7, 8%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피터 제프맨 CEO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35EQ 수준에는 엔비디아의 핵심 AI GPU 제품 6억 원짜리와 비슷한 성능을 내고 64EQ부터는 훨씬 더 뛰어나진다. 그래서 AI를 위한 훈련에는 3달 1조가 넘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안은 양자 컴퓨터이고, 지금부터 앞으로 5년은 이온 트랩이 앞설 것이다. 그리고 두 창립자 퇴사에 대해서는 예정된 것이고 큰 변화는 없다. 이 외의 이야기는 없다. 유일하게 아이온큐만이 제품화, 소형화, 비용 감소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창립자 퇴사가 뼈아픈 악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하고 있다,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5EQ로는 벤젠이라는 분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업적으로 흥미로워지는 수준에 진입을 했고 64, 내년 256, 내후년부터는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사용되는 이런 양자 컴퓨터 수요 증가 시기가 올 것이다. 그래서 피터 제프맨 CEO도 모든 회사의 CEO는 자기 회사가 최고다라고밖에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또 되게 담대한 발언을 했죠. 말 그대로 지난주부터 엔비디아의 작업량을 아이온큐가 가져오기 시작했다. 수많은 엔비디아 이 GPU들이 양자적인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아이온큐가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피터 제프맨 CEO가 과연 허풍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람이 예전부터 뭐 양자 컴퓨터 판매할 거고 시애틀 공장 세울 거고 뭐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전부 다 말했던 것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챗 GPT 순간이 2년에서 3년 안에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얘기 역시 이 사람이 지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여전히 저의 주식 27,000주를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부자 매수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아이온큐가 굉장한 충격에서 벗어나 회복세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